네, 안녕하세요. 자바 프로그래밍 10주차, 주차 수는 11주차죠. 근데 순서대로 한다라면 10주차, 중간에 휴일이 하루 껴 있었으니까, 어떻게 이전 시간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잘 실습하고 계신지. 아무래도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암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이론으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지만 그래야지 규칙이 몸에 배이게 될 겁니다. 자, 요번 주차에는 큰 주제가 업캐스팅, 다운캐스팅, 그리고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에 대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일단 주차 소개하고요. 그리고 지난 주차 과제 풀이, 그리고 타입 캐스팅, 형 변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요. 이미 제가 3주차쯤에서 형 변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번에는 조금 다른 상속관계에서의 형 변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 오타가 있네요. 업캐스팅, 다운캐스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캐스팅, 다운캐스팅과 연관지어서 설명드릴 게 크게는 두 가지가 하나라고 보면 좋겠네요.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객체지향 5가지 중에 마지막 요소인 다형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알고 있어야 될 연산자가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입니다. 이 연산자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자바에는 있고 C++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자바에는 다른 형태의 연산자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업다운 캐스팅 예제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고, 그리고 실습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첫 번째 주차에는 일단 학습 내용 소개하고 과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1교시. 자, 이번 주차에는 크게 말해서 형 변환이라는 게 큰 대주제다. 타입 캐스팅이 큰 주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상속관계의 업캐스팅, 다운캐스팅, 여기 상속관계라고 적어놨죠. 자, 상속관계의 자료형의 변환,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속관계의 자료형의 변환입니다. 그래서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객체지향 언어를 공부하시면서 최종 목적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의 부품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겠죠. 업다운 캐스팅이요. 자, 그리고 업다운 캐스팅 하고 난 뒤에 다형성과 연관을 짓기 위해서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형성의 기본도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도 이거는 다음 주차에 11주차에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과제를 드렸는데 질문이 몇몇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꼭 추상 클래스를 이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꼭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야 되느냐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 과제는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지, 실제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죠. 클래스, 자바는 다중상속이 안 된다 그랬죠. 만약에 어떠한 자손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이 클래스가 특정한 부모 클래스로부터
extends 상속을 받았다라면, extends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상속받았다라면은 또 다른 부모를 extend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것을 상속관계를 맺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extend는 안되고 implement로만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러한 implement가 가능한 것은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만 implement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extends A, B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B가 올 수가 없죠. 컴마도 올 수 없고요. 하나밖에 부모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implement 해가지고 이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즉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들 하시죠? 물론 implement는 extends도 가능했습니다. 즉 인터페이스는 extend 시켜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 implement 시켜주는 인터페이스, 자바 버전 8 버전부터 또 바뀌었다고 했죠. 변화가 일어나서 단순하게 이 안에는 추상 함수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디폴트 함수도 같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extend 하는 역할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예제는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를 실습하는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기 위한 과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실제로는 저하고 아마 12주차 3주차쯤 가면은 이제 다중상속이 안되는 자바에서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통신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소켓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상속받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를 보시게 될 겁니다. 스레드에 대한 개념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소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기에는 조금 개념도 많고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다른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과제가 이거였죠. 추상 클래스로 shape 그리고 추상 메소드 get area 넓이를 구하는 메소드이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figure 그리고 draw 하는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여긴 디폴트를 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구현할 부분은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클래스를 작성하라. 그리고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하여 코드를 작성한다. 자, 그리고 메인 프로젝트에서 각 도형, 삼각형과 사각형의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재정의 된, 즉 각각의 클래스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에서 재정의 된 메소드를 호출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과제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과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워크 9주차 과제였으니까 홈워크 9 해서 집어넣고요. 피니쉬 할 거고요. 자, 우리는 일단 모양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 안에 있는 라인을 한 줄 한 줄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구조를 만들고 그 안쪽을 채워나가는 형태, 좀 이렇게 깎아 들어간다 라는 형태를 취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럼 클래스 제일 먼저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 메인 함수 포함 피니쉬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추상 함수를 가지고 있는 추상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자 그랬죠. 얘는
shape 클래스로 만들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abstract라고 있죠. 우리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abstract를 체크를 해주시면 자동 입력이 됩니다. 자, 얘는 메인을 가질 필요 없고요. 자, shape 내용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new 인터페이스를 만들 것이고요. 인터페이스는 figure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만들 겁니다. 되셨죠? 자, finish 하시면 일단 구성을 만들었고요. 이 두 가지 안에 설명을 하기를 제가 shape에는 get area라는 추상 메서드를 받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shape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get area를 만들겠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일단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퍼블릭이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추상 클래스에는 이렇게 get area가 온다라면 얘는 리턴 일단 강제로 제로 값만 리턴해 주도록 처리할 겁니다. 추상 클래스는 추상 함수와 일반 함수 모두 가질 수 있죠. 그쵸? 그럼요. 여기에는 public abstract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자, 추상 함수는 어떤 규칙? 네, 맞습니다. 몸통이 없죠. 구현부가 없는 형태, 선언만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추상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언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게 figure 상태의 인터페이스에 draw라는 메소드 얘 또한 추상으로 만들자 라고 했습니다. figure 안에서 public이고요. 얘는 관한 없어도 되겠죠. 그리고 draw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특징은 인터페이스에 있는 것은 디폴트 함수를 빼고는 전부 다 추상 함수이기 때문에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였죠. 그쵸? 거기서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이 자체가 뭐냐? 추상 함수이기 때문에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인터페이스에는 추상 함수만 가능, 일반 함수는 불가능. 여기다가 자바 8버전부터 더 디폴트 함수도 가능. 이 디폴트 함수는 구현부가 존재하는 함수가 되겠죠. 메서드가 될 겁니다.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놨습니다. 즉 shape에는 get area라는 메서드가 있고 figure에는 draw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물려받는, 상속받는 자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요. 얘가 figure 자체가 클래스였다라면 shaped 클래스, figured 클래스이기 때문에 둘 다 상속받지 못하겠죠. 이해되시죠? 얘는 abstract 키워드 빼놓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규칙 있죠? abstract 함수를 포함하는 것은 abstract가 돼야 되죠. 그쵸? abstract 함수를 포함한 것은 abstract 클래스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다시 인터페이스를 바꿔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놔두고 이제 거기다가 삼각형 함수를 하나,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트라이앵글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얘는 슈퍼 클래스를 한번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요건 이따가 해도 상관은 없겠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요. 일단 놔두고 피니시 하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트라이앵글이 extends shape, figure 이렇게 두 가지가 못 온다라는 얘기죠. 예,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인터페이스여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올 수 없죠. 자, 일단 이렇게 놓고요. 얘는 밑줄이 빨간 줄이 난 것은 추상 클래스의 메소드는 자식에서 재정의를 해야 된다 그랬죠. 안 하면 이 또한 추상 클래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추상으로 바꿔주던가 두 가지 설명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add unimplemented methods 또는 make type triangle abstract 얘 또한 추상으로 만들어서 쓰든지 아니면 추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정의를 하든지. 자, 우리는 정의하면 되겠죠. 일단은 또 추상 만들 일이 없으니까 요거 집어넣어주면 get area, 즉 shape이 가지고 있던 get area의 구현부를 포함하고 override 된 메소드를 트라이앵글이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피규어 자체도 다시 돌려놓는 게 좋겠죠. 이거 원래 클래스가 아니고 뭐죠? 인터페이스였죠. 인터페이스로 지정할 거고요. 인터페이스 때는 abstract라는 키워드 생략해도 무방하고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가지 다 하고 싶으니까 이게 가능한 extends shape 그 뒤에다가 implement figure 이렇게 해주도록 할 겁니다. 이 트라이앵글은 shape도 상속받고 figure도 구현하는 그러한 클래스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figure 역시 인터페이스지만 abstract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 트라이앵글에서 하는 말이 이거죠. add unimplemented method. 그쵸? 얘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트라이앵글은 이렇게 get area와 draw라는 메소드를 갖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는 일단은 draw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문장을 단순하게 출력하는 형태로 구현을 해 놓겠습니다. 예, 삼각형은 해당되는 공식을 집어넣으셔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넓이와 높이를 계산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자, 일단 private로요 정수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높이 width, height에서 높이를, 넓이와 높이를 가질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생성자를 하나 오버로딩 하시는 게 좋겠죠? 그쵸? public triangle 기본 생성자도 포함시킬 수 있고요. 자, 기본 생성자는 전부 다 제로 초기화해 주는 것을 원했다라면 그러면 트라이앵글은 int
높이와 int 넓이 이렇게 해주시고 i 높이에다가는 h 값을 넓이에다가는 w의 값을 대입을 하면 이 객체가 이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때 해당 멤버의 값을 초기화하는 형태로 만들 겁니다. 다 이해되시죠? 예. 만약에 기본 생성자로는 객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네, private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public이 아닌 private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구현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만들어 볼게요. 이제 rectangle에 대해서 사각형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rect라고 줄여서 만들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 rect라는 메소드 클래스는 자바에서 이미 하나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의한 것은 패키지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자, rect를 만드는데 주의할 점. 자, 슈퍼 클래스 여기 사용법을 다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슈퍼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 클래스에는 그쵸 쉐입을 넣어 주실 거고 인터페이스에는요 네 figure 자체를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나중에 타이핑하지 않도록 자 쉐입을 넣어줄 거고요. 여기에 아래쪽에 인터페이스에는 add 해주시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figure 이 녀석이죠. 그러면은 shape이라는 것과 figure 두 가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피니시를 눌러보면요 재밌게도 자동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만들어지면서 draw라는 메소드와 getArea라는 메소드가 자동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있는 요 키워드까지 자동 완성이 되지만 예, 직접 입력 안 해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지만 저 클래스를 만들 때 해당되는 UI 쪽을 활용을 하시면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여기 클래스 만들 때 요 창에서요. 이 창에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다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이 아래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structor from superclass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에 관련된 것을 지정하는 것에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자,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를 모두 다 상속받았다 라고 하려면은 이렇게요. 슈퍼클래스 인터페이스는 구현 이 부분을 add해서 채워 넣어 주시면 좋은 점은 자동 완성 여기에 extend, shape 요런 부분까지 자동 완성되지만 필요한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반드시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메소드들을 자동으로 오버라이딩 해준다 라는 장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쵸? 툴 사용법도 중요하죠. 네, 뭐 이렇게 것이고 얘 또한 마찬가지로 넓이와 높이 필요하겠죠. 네. 삼각형은 나중에 2분의 1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한 구현 부분 요 나머지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네, 직접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부분 멤버 추가해 주셔야 되죠. 생성자는 멤버를 프라이빗으로 놓는다라면 자 한번 해볼까요? 요거까지는요. 넓이와 높이를 똑같이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줬을 때 얘가 프라이빗이라면은 이 rect로 만든 인스턴스에서 바로 접근이 안 되니까 getter나 setter 메소드가 필요하게 되겠죠. setter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각을 초기화하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생성할 당시에 넓이와 높이를 주면서 지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의 값이 중간에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이후 중간에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이것에 세터 메소드들은 포함이 돼야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구현은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 안에다가 지금 우리가 만들 것은 트라이앵글 타입의 t는 new 트라이앵글 하시고 여기다가 만약에 3,3짜리다 라고 해서 t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rect 타입의 r 객체 하나 만들면서요, rect에 이렇게 우리는 요거 생성자가 제가 지정 안 했죠. 또 오버라이딩 안 했죠. 그쵸?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는 부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t와 t의 draw r에 draw도 호출되고 t의 get area도 호출 가능하고 r에 get area도 호출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사용 방법 이해되셨습니까? 인터페이스를 쓸 때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일도 우리가 많을 거예요. 직접 사용자가, 개발자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직접 관리하는 작업도 하게 될 겁니다. 자, 나머지 구현 부분들은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미 과제를 잘 해서 제출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저하고 똑같이 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 잘 따라오시는 건데, 제가 드리는 코드가 정답이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서는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은 정답이고요. 나머지 뭐 용도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이 높이를 중간에 바꾸겠다라고 하면 구조가 바뀔 거예요.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설계를 하시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과제 풀이 시간을 마치고요. 2교시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형변환과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